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K장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건강 이야기 속에서도 정작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약이나 병 이야기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발견한 건강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그 안에는 웃음과 추억만큼이나 소중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약은 여유 있게 챙기고, 물은 자주 마시고, 낯선 음식은 조금씩 드시고, 무엇보다 힘들면 참지 말고 조금 쉬자라고 말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따뜻한 여행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건강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들과의 여행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행을 앞둔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왔다. 젊었을 때는 캐리어를 싸는 일도 즐거웠는데 나이 들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고 짐은 가벼워지는데도 몸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맨 위에 넣은 것은 옷도 신발도 아닌 약봉지였다. 혈압약, 위장약, 칼슘약.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를 하나씩 세어가며 손끝으로 눌렀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내게 이제 건강과의 약속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야근기내 가방에 따로 챙기셨죠? 그럼 당연하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진도 보내주세요. 혹시 잃어버리면 저한테 복사본이 있어야 하니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세상 참 편해졌다. 예전엔 약 봉투에 이름 써서 손가방에 넣었는데 요즘은 사진 한 장이면 된다니. 엄마,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약도 챙기세요. 현지에서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딸의 목소리는 분주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약을 하나 더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렇게 다시 덮은 가방은 마음의 안정을 담은 무게였다. 거실로 나가 잠깐 멈춰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바다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땐 몰랐는데 그 표정이 바로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내가 가서 짐이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잠시 뒤 딸에게 메시지가 또 왔다. 엄마, 여행자 보험은 제가 다 들어놨어요. 엄마 이름으로 서류 정리해뒀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말을 잇는 사이 딸의 답장이 바로 왔다. 엄마, 보험은 마음의 안전벨트예요. 타지에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여행 가방 옆에 작은 메모를 꺼내 이름과 연락처, 약 이름, 병원 전화번호를 적었다. 혹시를 대비한 나만의 안전카드였다. 이 나이엔 기억보다 메모가 더 믿음직하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가방 앞주머니에 그 종이를 넣었다.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켰다. 화면 속에는 여행 예능이 나왔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국적인 풍경. 그 속에서 나도 한 발짝 뒤따라 걷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번엔 내 속도를 너무 의식하지 말자. 그냥 천천히, 내 리듬대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침대맡 스탠드를 끄기 전 나는 다시 한번 가방을 확인했다. 약, 여권, 처방전 사진, 보험 서류. 손끝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안심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키야, 이번 여행은 네가 짐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 엄마, 할머니로 가는 거야. 그 혼잣말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졌고 그렇게 내 여행의 전날 밤은
설렘보다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였지만 분명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창가에 앉은 나는 조심스레 허리를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딸은 옆자리에서 내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엄마, 귀 안 먹먹해? 괜찮아. 물을 천천히 삼키면 풀리더라. 나는 물 한 모금 마시며 귀를 톡 건드렸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일인데 요즘은 작은 불편함에도 스스로 챙기게 된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는 나만의 신호니까. 창밖엔 구름이 솜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따뜻함에 마음이 느슨해졌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딸은 내 앞 접시를 먼저 열어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좀 짜. 물 많이 마셔. 나는 미소 지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짠 음식을 줄이려 애쓰고 있었다. 혈압이 쉽게 오르는 체질이라 염분이 많은 음식은 금물이었다. 여행 와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지. 나는 한 입씩 천천히 꼭꼭 씹었다. 그 모습이 딸 눈에는 어색했는지 엄마, 요즘 식사 습관이 달라지셨어. 하며 웃었다. 나도 이젠 배보다 건강이 먼저야. 나도 함께 웃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흔들리자 살짝 긴장이 됐다. 다리에 힘을 주니 종아리가 굳어 있었다. 이게 바로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긴 근육 뭉침이구나. 도착 후 입국장을 나설 때 딸이 말했다. 엄마, 잠깐 여기 앉아. 스트레칭 조금만 해. 딸이 먼저 발끝을 세우고 무릎을 펴는 모습을 보며 나도 따라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였다. 창문을 열자 다낭의 바람이 한껏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엔 소금기와 열기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나는 그 바람을 마시며 느꼈다. 아,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 낯선 공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짐을 풀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살짝 붓고 어깨가 굳어 있었다. 길다면 긴 5시간 비행의 흔적이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다시 했다. 팔을 쭉 뻗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몸의 순환을 깨웠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어요. 낯선 음식은 내일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첫날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여행에서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잘 채우는 거니까. 식당에서 마주 앉은 딸이 물었다. 엄마, 피곤하지? 조금은 그런데 괜찮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행복한 피곤이지. 그렇게 말을 하며 나는 웃었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를 스치는 바람이 살짝 차가웠다. 나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 여정을 걸어가자. 그렇게 여행의 첫날 밤, 나는 잠시 창가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바깥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다. 나 아직도 잘 걷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햇살이 부서질 듯 환했다. 다낭의 바람은 따뜻했고 하얀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커튼을 걷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한시장도 가고 미케비치 바닷가에도 가자. 조금 걷는 코스예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걷는 코스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다리도 무겁고 발목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걷는 건 좋지. 그 말에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천천히 걸어요.
오늘은 천천히 풍경 보러 가는 날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놓이게 했다. 숙소를 나서자 길가엔 이국적인 꽃향기가 퍼졌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공기엔 습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양산을 들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다. 아, 이게 더운 나라의 리듬이구나.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 갈게. 우리는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고 딸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내게 건넸다. 더운 날엔 갈증 느끼기 전에 마셔야 돼요. 그 말이 새삼 고맙게 들렸다. 나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다. 물맛이 달았다. 잠시 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딸이 내 속도에 맞춰 걸었다. 그 발걸음이 참 다정했다. 나는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젊을 땐 아이가 내 속도에 맞춰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그 아이 속도를 따라가는구나. 한시장 입구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현지인들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고 나는 낯선 언어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다. 시장 안은 북적였지만 사람들의 활력이 전해졌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여러 상점을 구경했다. 딸이 내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함께 걷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점심 무렵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메뉴는 베트남식 쌀국수였다. 살짝 나는 향신료, 냄새가 낯설었지만 한 입 먹자 부드럽게 넘어갔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덮었다. 엄마? 맛 괜찮아요? 응, 생각보다 부드럽네. 딸이 웃으며 말했다. 뜨거운 음식이 혈액순환에 좋아요. 여행 중엔 찬 음료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다시 길을 걸었다. 오후 햇살은 강했지만 나는 이미 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걷는 동안 다리가 살짝 뻐근했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땀이 흐르고 숨이 조금 차올랐지만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걷는 건 정말 최고의 운동이구나. 숙소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다. 엄마, 오늘 힘들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있어서 우리 여행이 더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래, 나도 이 가족의 중심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다리를 주물렀다. 묘하게 행복한 통증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조금 더 걸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행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낮 동안의 햇살은 이미 식었고 바람엔 약간의 소금기와 서늘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향기 속엔 이 며칠의 기억이 스며 있었다. 딸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벌써 내일이면 한국 가네요. 그래, 시간 참 빠르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짐을 싸며 한 옷가지씩 접을 때마다 그날의 풍경들이 떠올랐다. 딸이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힘드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힘들었지. 하지만 그 힘든 게 나쁘진 않았어. 딸이 미소 지었다. 나는 엄마 덕분에 더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어. 이젠 같이 있을 때마다 느껴. 속도를 맞춘다는 건, 사랑이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차를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단다. 내가 괜히 짐이 되면 어쩌나.
너희 일정만 방해하면 어쩌나. 그런데 이제 엄마도 알아. 엄마는 짐이 아니라는 걸.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있어서 이 여행이 완전 행복했어. 순간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때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느꼈어.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 웃고, 걷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제일 건강해지는 순간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야.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따라 건강해지는 거야. 딸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다음엔 또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다음엔 산이 보고 싶다. 조금 천천히 오래 걸을 수 있는 곳. 딸은 내 대답에 크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다음엔 산으로. 근데 다음엔 오빠네 가족들도 꼭 데려가요. 그래야겠지? 나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행은 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평온한 저녁의 온기만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라, 고맙다. 이번 여행 참 행복했어. 그 말 위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겹쳤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이 가벼웠고 몸도 따뜻했다. 그렇게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창문을 열자나 지금 공기가 반겨줬다. 다낭의 습한 바람 대신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봄 바람이 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보며 걷던 내가 지금은 다시 집 안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다. 여행 가방은 아직 거실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정말 다녀왔구나. 그 안엔 햇빛에 바랜 모자, 약 봉투, 그리고 딸이 사준 조그만 자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며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여행은 끝났지만 내 안엔 여전히 그 바다가 남아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잘 도착했지?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 잠을 많이 잤어. 이번 여행 어땠어?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다. 행복했어? 그리고 나도 아직은 여행을 할 수 있구나 싶었어.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음엔 더 편하게 준비할게. 엄마는 건강만 챙기면 돼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차 한 잔을 내리며 거실에 앉았다. 그동안 놓쳐왔던 일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벽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걸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반복된 하루로 느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여행은 끝나도 그 마음은 일상 속에 남는다. 나는 여행 가방 속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내가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내 나이엔 기억보다 기록이 남는다. 그 밑에 딸이 언제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글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당신은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10분이라도 좋았다. 걷는 동안 숨을 고르고 지난 여행을 떠올렸다.
건강이란 결국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거구나. 햇살이 부드럽게 손등을 스쳤다. 그 따뜻함이 다낭의 바람과 닮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고맙다. 나를 여행하게 해준 세상. 그리고 오늘도 그 여운 속에서 나는 천천히 살아간다. 이젠 짐이 아니라 사랑의 한가운데 선 채로. 어르신들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먹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고 가장 강한 면역력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번 여행 이야기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여행입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좋고 때로는 멈춰서 하늘을 봐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K장남은 전문 용어나 어려운 의학 정보 대신 알기 쉽고 듣기 편한 말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따뜻하고 위로와 응원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